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요. 주식회사 동강입니다.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법인 기업이래요. 우리 회사는 스포츠용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법인 기업이다 이겁니다. 제조업 기업이다. 자, 문구 하나 추가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스포츠용품을 제조하여라는 요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500번대 제조원가 코드도 사용이 된다 이거지. 됐죠? 제조하여라는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할게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요. 1번 문항 소미은행은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추가 등록하세요. 작업합시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고요. 자, 탭이 3개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 중에서 은행에 대한 보통 예금에 대해서 계좌번호 이렇게 등록할 거니까 그지? 금융기관 탭을 선택한 다음 내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8004 소미은행. 자, 유형은요. 보통 예금이라고 나와 있다. 그치? 1번 보통 예금을 선택해 주시고 자, 계좌번호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좌번호 입력할게요. 자, 9-717189 89-52 9-71718989-52 그죠?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고요. 제시되어 있는 내용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내용 모두 입력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자. 2번 문항 볼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하거나 정정 및 삭제하십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틀린 내용 고치면 되겠다. 그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고요.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상 매출금 선택한 다음 언어적 내용 작업합시다. 그림, 자, 하나씩 봅시다. 자, 그림전자요. 그림전자에 대해서는 750만 원입니다. 자, 네, 이거 받고. 주식회사 하늘상사에 대해서는 230만 원입니다. 요거 320만 원을 230만 원으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연못상회에 대해서는 금액이 없다, 그지? 그런데 쓸데없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은 삭제하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커서를 해당 란에 위치시킨 다음에 메뉴 상단에 있는 삭제 버튼 클릭하면 되겠지 뭐. 그지? 그래서 삭제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라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싹 없어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지? 정기분 재무상태표상 외상 매출금 금액이 요건데 거래처별 관리 내역을 합해보면 그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선급금에 대해서 확인합시다. 선급금 선택한 다음 자, 금액이 하나도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죠? 그 내용을 추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요 520만 원은 누구에 대한 거다고? 연못 상회에 대한 거다 이겁니다.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운 다음에 연못 상회 불러오고요. 금액 5200000 입력하고 엔터키 칩니다. 그리고 하단에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 됐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미지급금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나눌 상사 2250001입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잘 입력되어 있는데 한 개가 더 추가로 입력돼야 된다. 그치? 누림전자에 대해서 350만 원 됐습니다.
F2 버튼 눌러서 누림전자 불러오시고 3500000 엔터 치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되고요. 아래쪽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 됐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다 작업 끝났고요. 메뉴 닫읍시다. 3번 문항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 300만 원은 제조 공장 종업원의 회식비로 판명되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복리후생비 300만 원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봅니다. 자, 여기에 복리후생비로 300만 원이 지금 금액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800번 데코드니까 판관비를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 있는 복리후생비 옆에 문구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판관비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회차 문제 보니까 약간 문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시험 칠 분들이라면 그런 문구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보면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가 쓸데없이 300만 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요거 알고 봤더니 제조 공장 종업원의 회식비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이거 사실은 판관비가 아니고 물론 제조 원가로 처리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이겁니다. 됐죠? 수정해 봅시다.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8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 300만 원은 0원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그죠? 0원으로 고치든 아니면 복리후생비 300만 원 자체를 그냥 아예 삭제하든 뭐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저는 그냥 0원으로 금액을 고쳤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도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 열고요. 500번대 코드의 원가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복리후생비 300만 원이 추가로 입력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복리후생비가 아예 입력이 안 돼 있다 그죠? 추가로 새롭게 입력하자. 복리후생비 511번 코드 불러와서 금액 300만 원 적어줍시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작업이다. 그지? 자, 그리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서로 숫자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 부분까지 확인해야 완벽하게 작업 끝나는 것일 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우리가 수정 작업했습니다. 복리후생비 300만 원 추가로 입력하다 보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88000000으로 결과값이 나왔다 이겁니다. 됐죠? 요 숫자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그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확인합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 보조창을 띄워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얼마로 지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185000000. 아, 요 금액은 아마도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요 복리후생비 300만 원을 추가로 입력하기 전 금액일 거다 이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금액 188000000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 금액을 188000000으로 수정하자.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이래야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이제 완벽하게 수정된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 각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를 잘 연습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해 볼까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그럼 결과값이 단기 순이익이 된다, 그지? 108756800입니다. 요 금액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잘 끌려가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표시되어 있는데 얼마입니까? 108756800
108-756-890. 아, 정기본 손익계산서의 수정된 당기순이익 금액이 지금 현재 잘 끌려온 상태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145668450입니다. 145668450. 요게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잘 끌려가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최종적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2월 이익잉여금 그지? 그 금액이 145668450 맞고요.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잘 되어 있는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대차 차익 당연히 0원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요 두 가지 메뉴만 숫자 꽂히는 거였고, 그리고 나머지 연동되는 서식인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랑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 메뉴는 숫자 꽂힐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다. 됐죠?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요. 1번 문항 8월 30일 창립기념일 사내 행사로 영업부 대회의실을 청소한 빌딩 청소원 김갑수한테 청소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원천징수 세액은 무시하고 일용직 소득자료 원천징수 신고를 다음 달 9월 10일에 하기로 한다. 뭐 길게 적었는데 뭡니까?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돈 주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떤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까? 차변을 잡급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대변은요,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자, 그리고 잡급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코드 번호 파악해야 되겠다. 그지? 영업부라고 했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거 아니니까 800번대 코드의 잡급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자. 입력할게요.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고 8월 30일 차변에 잡급, 자,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로 금액 10만 원 적어줍니다.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치? 대변 현금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30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세 예수금 13450,000, 부가세 대급금 17640,000원으로 확정하고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4190000은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래요. 아시겠죠?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분계다. 자, 9월 말입니다. 9월 말, 즉 3분기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정리 작업입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 금액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금액 얼마요? 13450,000.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자산입니다. 차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로 기록합니다. 금액 얼마요? 17640,000. 자, 이 회사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 그지? 그래서 부가가치 금액을 나라로부터 환급받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 금액은 얼마? 부가세 대급금 빼기 부가세 예수금, 그죠? 4190000이 된다 이겁니다. 대차 차익으로 그 금액이 싹 표시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나라로부터 이제 돌려받아야 되니까 차변 자산으로 기록하고, 이 계정과목 이름은 미수금이다 이겁니다. 차변 미수금 계정과목 쓰고요. 금액은 4190000이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11월 15일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22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들었습니다. 뭡니까?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요 220만 원을 차변을 뭘로? 특허권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대변은 보통예금이지 뭐. 입력합시다. 11월 15일 차변의 특허권 220만 원. 대변에 돈을 보통예금으로 줬다. 그치?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24일 제품 매출처인 수미마트의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이 조기 회수되어서 매출대금의 2%를 할인해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뭡니까? 매출 할인 거래입니다. 외상으로 제품 팔았는데 일정 시점보다 빨리 주면 상대방 거래처가 우리한테 빨리 주면 우리가 좀 깎아주기로 미리 약정해서 썼다 이겁니다. 진짜로 상대방 거래처가 그 정해진 날보다 돈을 빨리 주더랍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돈 깎아줘야 된다. 그치? 이런 거를 매출 할인 거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매출액에서 차감이 되어야 되고 이 경우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 과목인 매출 할인 계정 과목으로 차변을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1월 24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됩니다. 거래처는 수미마트. 금액 얼마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돈은 1,500만 원 전부 다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금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그지? 좀 깎아주는 부분을 차변을 매출 할인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는데 제품 매출에서 차감이 되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 과목 코드인 406번으로 잘 코드 끌고 와야 되겠고요. 금액 얼마입니까? 1,500만 원 곱하기 2%입니다. 1,500만 원 곱하기 0.02 하면은 30만 원 계산되고요. 그거를 30만 원 차변에 적어주고 그래서 1,500만 원에서 30만 원 차감된 1,47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온다.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12월 24일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10월분 퇴직연금 1,400만 원, 영업부 직원은 600만 원, 제조부 직원은 800만 원. 요거 두 개 합해서 1,400만 원. 요거를 당사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납부했다. DC형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습니까? 연금에 돈을 풀입하는 순간 회사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모두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풀입한 돈 주인은 누구라고? 종업원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는 엄청 단순했다 그지? 돈 주면 회사 모든 의무 끝나니까 그냥 돈 줄 때만 그 주는 납입하는 금액을 비용 계정 과목인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회계 처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죠?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거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은 퇴직급여라고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 다만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할 때 영업부 직원에 대해서는 800번대 코드, 제조부 직원에 대해서는 500번대 코드로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2월 24일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준다. 1,400만 원. 차변 퇴직급여를 적어주되 800번대 코드로는 얼마? 600만 원. 그리고 차변 퇴직급여 500번대 코드로는 자, 퇴직급여 퇴직급여 500번대 코드로는 얼마?
8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6번 문항. 국민은행에 날짜는 12월 30일이고요. 국민은행에 받을 어음의 추심을 의뢰하고 수수료 비용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가 받을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만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 발행한 회사에 가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직접 그 회사로 가기 번거롭다 이겁니다. 보통 만기가 됐을 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고 그런 부분을 추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추심 과정에서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조금 뗀다 이겁니다. 그 부분 우리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지. 차변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대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입력합시다. 12월 30일 차변 수수료 비용 생산과 관련돼 있다는 언급 없으니까 그지? 800번대 코드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금액 4,500원. 대변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바로 열면 되겠네. 1번 문항 7월 13일 핀 인터내셔널의 내국신용장 로컬 LC라고 쓴다 그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품 1,300만 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견사를 발급했다. 대금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곧 청구할 예정이다. 돈을 아직 못 받았다 못 그 뜻이다. 그치? 자,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영세율 세금 견사를 발급했으니까 12영세가 될 것이고 회계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7월 13일 유형 12영세. 자, 그리고 금액은 1,300만 원이 되겠고 거래처는요. 주식회사 핀 인터내셔널. 자, 전자여부 여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언급되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영세율이 매출이면서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이유를 따박따박 밝혀가지고 중간에 적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다 이겁니다. 3번을 선택해 주고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15일 알리다 광고에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440만 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거를 당사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우리가 간판 구입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지? 따라서 부가세 유형 51 과세가 될 거고 회계 처리는요. 차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판이니까 비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차변을 비품, 대변을 우리가 어음 발행했답니다. 이 부분 주의해야 되겠네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별표 칠까요? 우리 회사가 어음을 달랑 발급했다고 대변을 지급어음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재료 구입하는 과정에서 즉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물건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급했다면 대변을 지급어음 계정 과목 쓰겠지만요. 지금 이 부분은 간판 구입하는 거잖아. 그지?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대변을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미지급금 계정 과목 써야 될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묻고 싶었나 봅니다. 됐고요. 분석 끝났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앞으로 시험 칠 분이라면 조금 문구를 하나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품 계정 과목을 쓰는데요. 만약에 그 간판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좀 금액도 크고 좀 건물의 기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때로는 간판이라 하더라도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판단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하신 분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요 좀 실무상으로 보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자산 계정 과목을 비품 계정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연습해 주십시오. 문제 자체에서 요 계정 과목 처리할 때 비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수정한 다음에 연습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겁니다. 됐죠? 문구 수정했습니다.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7월 15일. 자, 유형은 뭐라고요? 51 과세다고. 그리고 공급가액은요. 44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물건값은 얼마입니까? 4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4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알리다 광고. 전자여부,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전자여부 여라고 적어주고 대변, 차변 계정 과목, 비품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적어주죠. 그지? 지급어만이다. 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볼게요. 10월 11일 다음 거래 내역을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단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20만 원이랍니다. 매각 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생략하래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동광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팔았답니다. 그 차량 운반구는 우리 회사의 유형자산이더랍니다. 유형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차량 운반구를 매각했답니다. 상대방 중고차 회사에 중고차 매매상에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입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이거지요. 다만 이 문제는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해당 세금 계산서를 자료로 제시한 스타일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네요. 즉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로 설명한 게 아니고 이 자료로 제시해 준 거다. 어떻게 파악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세금 계산서 맨 하단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물건값으로 100만 원, 부가가치세로 10만 원 이렇게 110만 원 이제 돈 받으면 되는데 그 돈은 전부 다 외상으로 했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차변을 110만 원을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워낙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그 문제랑 돈을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설명하는 문제, 그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 합해져 가지고 출제된 걸로 볼 수 있고요. 별표 쳐주십시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돈 무엇으로 받았는지 말로 설명 안 돼 있다면 뭘 보자? 세금 계산서의 맨 하단을 보자. 됐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문제 어떻게 우리 풀기로 했습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장부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500만 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20만 원 뺀 얼마요? 500만 원 빼기 320만 원 얼마? 180만 원짜리 유형자산이었습니다. 요거를 얼마 주고 팔았다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얼마 받았는지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이다 이겁니다. 100만 원에 팔은 거다. 그러면 18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지? 회사는 열심히 점표 입력해가지고 결과값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80만 원 이렇게 나와야 점표 입력 맞게 한 겁니다. 자, 입력합시다. 10월 11일. 자,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11 과세다. 그치? 10월 11일. 유형 11 과세고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이고
세금 계산서가 문제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품목란에 차량 매각 대금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차량 매각 대금이라는 것도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품목란에 차량 매각 대금. 자, 수량 단가라는 뭐 공란 비우면 되겠고.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K오토스 중고차 상사. 됐죠? 전자 여부 여고요. 전자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그리고 분계요. 자, 1단계 뭡니까? 대변의 취득 원가를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산의 감소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 써서 자산의 감소 적어준다. 취득 원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에 대한 코드 번호 209번입니다. 금액 얼마요? 320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계정 과목은 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미수금 계정 과목이고요. 금액은요. 물건값으로 100만 원, 부가세로 10만 원, 110만 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1100000. 그중에서 10만 원은 어차피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므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걸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상태다. 됐죠? 자,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요? 상단의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현재 마이너스랍니다. 그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 주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이 아니고 비용의 발생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비용의 발생이므로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되고, 그 금액은 80만 원이다.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하고 똑같다, 그지? 점표 입력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채워 넣읍시다. 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80만 원 이렇게 채워 넣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아시겠지요? 자, 4번 문항 봅시다. 11월 8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부동산 컨설팅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 원 부가가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우리가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못 받는 상황입니까? 못 받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왜? 이 부분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됐죠? 이 부분 우리 연습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입세 불공제 되는 문제가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토지 자본적 지출이라는 스타일 그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했었습니다. 지금 보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므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으로 입력해야 되고 불공제 사유는 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회계 처리는요. 1,500만 원 이 부분을 뭘로 1,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은 더한 거를 뭘로 차변 계정 과목으로 토지를 입력하는 거다. 대변은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은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1월 8일 유형 54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1,500만 원. 부가세 15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부동산 컨설팅. 전자외부 여고요. 분계는 불공제 사유 문제 입력합시다. 뭐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을 선택해 주고 분계 차변을 토지 계정 과목으로 대변은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잘 아시겠지만 54 불공이므로 차변 쪽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건 나올 여지가 없고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1,65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의 금액으로 입력되는 거다. 5번 문항 봅시다. 11월 12일 주식회사 부산에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PC카드로 결제받았다. 매출 전표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제품 팔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톡 발급되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지. 그렇지? 자, 매출이면서 카과 17로 부가세 유형을 입력해야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신용카드 결제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외상 거래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돈 나중에 받기로 하고 제품 판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를 주의해야 된다. 그지?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돈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물건 산 사람은 신용카드사로 돈 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고 했다. 그지? 그래서 거래처 차변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뭘로? 신용카드사인 BC카드로 입력하는 것이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11월 12일 유형 매출이면서 카과다 그치? 17번으로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딱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싹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1650000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150만 원, 15만 원으로 딱 금액 갈라지고요. 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준 상대방은 누굽니까? 물건 사는 사람, 주식회사 부산한테 우리가 발급해 준 거다 이겁니다. 상단부 거래처는 주식회사 부산으로 입력한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신용카드사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신용카드사가 뭡니까? BC카드랍니다. BC카드라는 신용카드사 입력해 주고 자, 분계요.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맞고 차변 외상 매출금으로 입력하되 거래처가 상단에 적혀있는 주식회사 부산이 자동으로 끌려와 가지고 표시되는데 이 거래처를 BC카드라는 카드사로 수정해야 상단 하단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다. 됐죠? BC카드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작업 완료되었고 자, 입력할 때의 주의 포인트 정리합시다. 17카과의 경우 57카과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내용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단부의 거래처와 하단부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나타나는 신용카드사도 입력해 주자. 이런 식으로 입력할 때의 주의점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17카과 시험에서 자주는 출제되는 거 아니지만 가끔 이런 식으로 출제되거든요. 망설임 없이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강조하는 의미에서 5번 문항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갑니다. 잘 연습해 두자. 6번 문항 봅시다. 12월 5일 생산부문 공장 직원들에게 사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필요한 잡곡을 직접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전자계산서가 제시되어 있네요. 핵심 키워드 뭡니까? 부가세 유형 판단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 계산서가 될 것입니다. 잡곡은요 미가공 식료품이다 그지? 면세 항목이므로 쌀집에서 잡곡 살 때 쌀집에서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줄 겁니다.
우리는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53 면세를 부가세 유형란에 입력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계산서도 전자계산서가 있고 종이계산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계산서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자 여부란도 여라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회계처리는요. 우리 직원들 밥 해주려고 잡곡 샀다 그지? 하단부 회계처리 차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코드 번호는 공장 직원들한테 밥 해주는 거니까 500번대 코드로 입력할 겁니다. 대변은 나중에 돈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자, 12월 5일이고요. 유형 53 면세고 계산서라는 서식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도 입력해 주는 게 좋겠다. 그치? 품목란에 쥐눈이 콩이라고 입력해 줍시다. 자, 공급가액은요. 35만 원. 금액 아래쪽에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콩콩 세상에서 샀네요. 전자회부 여라고 꼭 적어주고요. 회계처리 차변을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로 그리고 대변은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지금까지 문제 3번 풀었고요.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8월 9일 주식회사 진주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450만 원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내용은 제품 매출에 따른 계약금인 걸로 밝혀졌다 이겁니다. 봅시다. 8월 9일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이 내용 입력되어 있겠다. 그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8월 9일자로 조회하여 보자. 차변 보통예금 450만 원, 대변 외상매출금 450만 원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대변이 지금 잘못됐다 이겁니다.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아니고 뭐라고? 계약금으로 돈 받은 거다 이거지. 그러면 대변을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진주라고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9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생산직 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4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회사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었답니다. 그러면 회사 장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다. 그치? 요거를 전액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코드로 회계 처리했는데 회사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의 비율은 50대 50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건강보험료 납부한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하는 건데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일정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야 되고 절반만 그 해당 직원이 부담하도록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급여 줄 때 예수금이라는 걸로 부채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변의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하면 되고 회사 부담하는 부분은 회사 생돈 나가니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비용 계정 과목을 뭘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생산 직원 관련 부분이니까 제조원가 코드로 입력하면 됩니다.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분석 끝났지요.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볼까요? 9월 10일자 전표 보니까 차변을 그냥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전액 회계 처리했고요. 대변도 보통 예금이 아니고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라고 분석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 대변 계정 과목 전부 다 수정해야 될 겁니다. 수정하는 방법 기존 전표에서 수정해도 되고요.
아래쪽에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정확한 전표 입력한 다음에 기존 전표 그냥 삭제해버려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입력한 다음 기존 전표 삭제하는 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차변 계정 과목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일단 기록한다. 금액을 얼마? 종업원 부담분 54만 원을 50대 50으로 지금 나누니까 54만 원 나누기 2 하면 된다. 그지? 27만 원 되겠네요. 27만 원은 차변을 예수금으로. 나머지 27만 원은 이제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리고 대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보통예금으로 돈 지급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전표가 모두 입력 끝났고요.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잘못된 전표는 클릭해가지고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정 완료. 자, 입력 수정 끝났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이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다 그런 의미다. 그지? 그런데 제만 이렇게 적으면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습하실 분들이라면 이 가로 내용을 제에서 제조로 이렇게 좀 제대로 단어를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전표 내용이 500번대 코드, 제조원가 코드인 복리후생비로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거다 이겁니다. 제를 제조로 이렇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 문제 볼게요. 1번 문항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 300만 원이 부족해서 확인한 결과 대한적십자사에 불우이웃돕기 물품으로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산 일자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뭡니까? 우리 제품을 기부금으로 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제품 그렇게 기록하면 될 거고요. 수동 결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한다. 자, 차변의 기부금 금액은 얼마요? 300만 원. 대변은 우리 제품을 기부금으로 낸 거다. 자,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매출원가가 아닌 이유로 지금 감소시키는 타개정 대책 그러니까 대변 제품에 대해서 적요 8번을 꼭 입력해 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요래야 프로그램에서 매출원가를 이 부분 고려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됐지요? 어이. 자, 2번 문항 봅시다.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중국 거래처 헤이바오에 대한 외화 외상 매입금 2970000 위안화는 1위안당 165원이랍니다. 요게 계상되어 있답니다. 회기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위안당 170원이랍니다. 기말 현재 외화로 되어 있는 자산 또는 부채가 있는데 환율 변동분에 대해서 뭘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기말 환율로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2970000 나누기 165 하면은요. 18,000위안이라고 계산됩니다. 18,000위안인데 위안으로 따지면 18,000위안에 대해서 기말 환율 적용해 보면 얼마로 금액 계산됩니까? 3060000으로 계산된답니다. 요 금액으로 계산되었는데 기존의 장부 금액은 얼마다고요? 2970000이랍니다. A 빼기 B 계산해 보면 9만원 플러스로 계산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부채가 증가한 거다.
환율이 상승하는 바람에 부채가 쓸데없이 늘어났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봤다, 그지? 외화 환산 손실을 9만 원만큼 기록해야 될 거고, 회계처리 대변의 외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9만 원, 차변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의 발생 9만 원을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수동 계산에다, 그지? 차변 먼저 기록할까요? 차변 외화 환산 손실 9만 원. 그리고 대변은 부채 계정 과목 이름이 부채 계정 과목 이름은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랍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속에 뭐 요런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네. 대변 외상 매입금 이고 거래처는 헤이바오랍니다. 이렇게 대변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당기에 계상될 유형자산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잘 아시죠? 자동계산으로 빨리 풀면 되고요. 다만 이 문제도 문구가 좀 미비점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복수정답이 막 인정되고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연습하실 분들은 기기장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부라고 이렇게 문구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기기장치는 제조 원가에 관련된 부분이고,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해서는 영업부니까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다. 입력합니다. 자동 결산.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한 다음에 제조 원가에 있는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서 기계장치 450만 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4500000 입력하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로서, 그지? 판관비의 감가상각비로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3750000, 그리고 비품에 대한 거 960000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마지막 조회 문제 볼까요? 1번 문항 1월부터 6월까지 판관비로 지출한 소모품비는 얼마일까요?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보아도 되고, 손익계산서 메뉴 보아도 되고,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과목 증감이니까 1개표, 월개표 메뉴 보아도 되고, 뭐 세 가지 메뉴 중에서 편하신 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리해 볼까요? 1개표, 월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 세 가지 메뉴 중에서 편한 거 쓰면 되겠다. 퀴즈. 만약에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3개월 동안에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러면 무슨 메뉴만 일정 기간에 대한 증감이니까 1개표, 월개표만 조회 가능하다 이겁니다. 손익계산서랑 합잔에서는 1월부터 언제까지의 수익 비용만 나타나기 때문에. 됐죠? 우리가 뭐 열심히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저는 뭐 1개표, 세 가지 메뉴 가지고 다 확인합시다. 해볼게요. 1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이다, 그지? 소모품비 됐네요. 소모품비에 대해서 차변에 있는 계열 금액, 그죠? 425000을 확인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전표 상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각 해당 일자의 전표까지도 각각 볼 수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정답은 425000인데요. 다른 메뉴로도 확인해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봅니다. (6월)이라고 기간 입력하고 판관비 있는 소모품비 그죠? 425000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면 해당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 잔액 시세표 메뉴 봅니다. 6월 30일. 자, 판관비에서 소모품비 계정 과목. 판관비에서 소모품비가 여기 있네. 자, 여기서 잔액, 차변 잔액이 42만 5천 원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지?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의 상세 내용 볼 수 있다. 됐습니다. 세 가지 메뉴로 모두 다 확인해 보았고요. 자, 답안 입력해 볼까요?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자, 열리는 메뉴 효자보다 다르라고 했네. 42만 5천 원. 425000이라는 숫자 계산기에 딱 입력해 놓고 열리는 메뉴 전부 닫은 다음 자, 주어의 문제 1번 문항 답안 적습니다. 425000 됐죠. 2번 문항 볼게요.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기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가 더 증가하는가? 이런 문제. 전기 말과 비교 또는 유동자산 뭐 이런 걸로 키워드 정리했었습니다.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편하더라.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3월 말로 조회합니다. 자, 유동자산의 합계 3월 말 현재 잔액 합계는 요 금액이고 전기말 합계는 요 금액입니다. A 빼기 B 금액 계산해 볼게요. 자, 507, 368, 450 빼기 313, 208, 450 계산하면 194, 160, 000 계산됩니다. 됐죠. 자, 메뉴 닫고 2번 문항 답안 적습니다. 194, 160, 000 됐습니다. 194, 160, 000. 3번 문항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의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기간 4월부터 6월까지 입력한 다음 자, 매출에 대한 합계 라인에 9번 라인에 보면 금액이 과세 표준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금액란의 금액 125 526 000을 답으로 쓰면 될 것입니다. 125 526 000 됐지요? 125 526 000 자, 메뉴 닫고요. 3번 문항 답 125 526 000 이렇게 입력하면 모든 작업 끝나게 된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8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